막 그래요? 김포 시민의 목소리 아우성 그 7번째 게스트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김남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녹음을 못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저희가 사무실을 냈습니다. 박수. 네, 언제든 오셔도 돼요. 저희 김포시청을 뒤로 하시고 여성회관 쪽으로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여기 피아노 교습소가 있는데 그곳에 터를 잡고 김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놀러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이 굉장히 또 재미있고 되게 시크하고 말 없고 하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감정동 사람들을 그리고 쓴 장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네, 장서윤 작가님 오셨는데 장서윤 작가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쵸. 네, 요즘에 그 책을 내고 싶어하는 일반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김포에 있는 감정동을 배경으로 하고 책을 출판했다고 해요. 네. 네, 맞아요? 네. 오, 감정동 사람들. 그러면 이제 감정동 사람들에는 감정동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그분들의 스토리라기보단 제가 감정동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쓴 거죠. 아, 그럼 픽션이에요? 그렇죠. 아, SF네? 저희 약간의 어디에 막 좌표 찍어놓고 뭐 여기 가면 외계인 있다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다 사람들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 있는 그 미술관. 네. 네. 보름산 미술관인가요? 네, 맞아요. 보름산 미술관이 출판을 했고 장서윤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신 건가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죠. 네, 맞아요. 이 책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림책 같은. 네. 네, 맞나요? 그림책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네. 저는 원래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 저희 페이스북에 꿈틀 책방이라는 네. 곳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우연찮게 사무실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꿈틀 책방을 보게 된 거예요. 감정동에서.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왜냐면은 굉장히 서점이 있으면 안 될 곳은 아니지만 어울리지 않는 곳에. 맞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곳에 책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바로 문 앞에 감정동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감정동 사람들? 김포 감정동 사람들인가? 이런 의무심을 갖고 대표님한테 이제 이게 감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건가요? 그랬더니 바로 전주에 북토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아우성에 와서도 작가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됐죠. 네. 내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뭐 계기나 동기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처음부터 감정동 사람들을 쓰자 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책을 만들고 싶었죠. 그대가?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데 네네. 그림을 엮어서 책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찾아갔죠. 그 미술관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보름산 미술관? 언니의 친구분의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출판사 쪽에서 오래 일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혹시 출판을 해도 괜찮은지 그런 평을 받으러 갔던 거죠. 아, 보름산 미술관에? 네, 제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네. 이제 책을 내고 싶어서 그곳에 이제 찾아간 건가요? 네, 직접 찾아갔죠. 그곳에 이제 가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죠? 미술관 소장님을 뵈러 갔던 거죠. 소장님이 출판사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이라. 그런데 제 그림을 보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책을 한번 내보자. 네네. 해서 네, 저는 좋습니다 하고 같이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2년 전인가? 오, 그러면 이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애를 쓰고 공을 들인 거예요? 이 책이라기보단 책을 만들기 위해서죠. 네, 처음부터 감정동 사람들이 나왔던 건 아니라서요. 그때 처음 들고 갔던 책도 그냥 집에 대한 이야기, 집 그림책이었어요. 근데, 집.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집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거의 스토커적인 마인드를 갖고 미저리적인 네,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집을 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집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 스케치하고 건물 스케치하고 네, 건축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한옥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거를 많이 그리고 모아놨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들을 엮어서 그림이 만들어진 다음에 네. 이야기를 붙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었던 거죠. 보름산 미술관에. 네. 그런데 그게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책으로 나오기엔 너무 이야기가 엉성하다 해서 다시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부터 아예 그림책을 위한 책을 만들자 해서 네, 글과 그림이 같이 들어가는 거를 다시 만들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원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걸 이제 집대성한 그대의 포트폴리오를 네. 집대성한 뭔가의 책을 출판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내기에는 뭔가 이야기가 네. 통일성이 조금 엉성했던 거죠. 엉성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내부의 그렇죠. 이야기가 있어서 감정동 사람들이라는 거를 집필을 하게 된 거군요. 네. 오.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는 지금 감정동 사람들도 연필 그림책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연필 그림들을 가지고 갔던 건데 그 톤은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만든 거였죠. 연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회화를 전공했어요. 네네. 동양화를. 네네. 그래서 재료 준비나 그런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동양화는. 그렇죠. 먹 갈아야 되잖아. 그쵸. 묵을 이렇게. 네. 한 3시간 동안 묵을 갈고. 3시간 갈면 문물이 떡이져요. 묵을 이렇게 3시간 갈고. 그죠? 네.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판때기 뭐지? 네. 벼루, 벼루. 종이, 화선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지금 빨리 그림 그려야 돼. 지금 뭔가 잘 나올 것 같아. 하고서 그림을 그리면은 준비하는 데만 뭐 기본 1시간은 걸리니까. 종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빨리 그릴 수 있는 지금 기분이 좋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빨리 그리는 걸 하고 싶다 해서 네, 연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냅샷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진의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원래는 사진도 되게 뭐라 해야지? 각을 재고 뭔가 정교하게 대칭을 시켜서 찍는 것들이 유행하던 시점이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르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좀 많아져서 스냅샷이 조금 유명해지고 작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스냅샷을 찍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빨리빨리 그리기 위해서. 밖에서도 언제 얼마나 빨리 그리는지 한번 보자. 빨리 그릴 수는 있어요. 빨리는 그릴 수 있어요. 잘 나온다는 보상은 없지만.
아니 근데 연필을 고집하고 그죠? 집을 되게 좋아하고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집에만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집 좋아해요. 아니 그림 그리는 거 특히 집이라고 하니까는 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네. 그 맨 마지막에 조셉이 네. 거기가 시카고죠. 네, 그 도시를 그러니까 펜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데 뭐 그런 형태의 집 스케치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약간 정교하지 않았나요? 거기 나오는 네, 그림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랬나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내가 그릴 수 있을 정도? 였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조금 뭐 장난 삼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리는 것 같거든요. 네, 저 그림은 장난처럼 편하게 그려야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재료도 싼 재료, 종이도 저렴한 종이가, 볼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만 그래야 부담 없이 잘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이게 한번 원래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차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가 조금 엉성하다 해서 새로운 책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이라고 그쵸. 했어요. 처음 어그러진 책부터 해서 기간이 2년.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굉장히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책을 낸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경을 그쪽에다 네.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쏟아야 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출판을 하는 사람의 니즈를 조금 또 맞춰줘야 되고 네, 내가 또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좀 충분히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사이에서 생기는 뭐 괴리감이나 아니면 조금 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림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출판사에서도 제 그림을 보고 같이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 자랑? 뭐 저와 잘 맞았던 거죠. 네. 네, 제 그림을 보고 하고 싶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림을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별로예요 한 건 없었어요. 근데 네. 다시 하기로 했을 때 처음에도 엉성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스토리 때문이거든요. 책의 스토리? 그쵸? 이게 이어지는 게 글이 너무 엉성하다. 네네. 전개가 뜬금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꼈죠.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한 번도 글을 쓸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책을 만들기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주인공이 있어야 되나? 주인공이 나중에 뭐 어떻게 돼야 되나? 거의 막 패닉이 됐구나.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다가갔는데 그쵸. 출판할 시점이 딱 되니까 요구되는 것들이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림도 저는 평소에 즉흥적으로 그린 편이었는데 뭔가 계획을 하고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림도 잘 안 나오고 이야기도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가 감정동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별로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출판사도 이건 좀 별론데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은 감정동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막 생기고 없어졌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딱 나오니까 그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 쉬워졌어요. 한번 결정이 이렇게 가자 하고 감이 잡히니까 감정동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이야기라 그렇게 해서 편해지더라고요. 끊어서 가니까 이야기를. 그렇구나. 네. 감정동 사람들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있잖아요. 네. 감정동에 있는 사람들의 간판이란 말이죠. 상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미자네 꽃집. 네. 네, 미자네 꽃집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이 있는 거예요.
감정동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상점들도 있을 거고 네. 굉장히 많은 또 집이 있을 거고 하잖아요. 네. 이런 집들을 이제 또 초이스를 하게 된 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모든 거에 있어서 우선점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렸을 때 네. 재밌을까? 예쁘게 나올까? 아,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상점들 네. 그런 걸 위주로 선택을 했죠. 아, 미자네 꽃집도 꽃을 그리면 예쁘겠다. 그래서 그린 거고 뭐 요가 학원도 요가하는 사람을 그리고 싶다 해서 그린 거고 제 그림책인데 제가 그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글은 그 가게에 대한 저의 상상력과 경험담과 설명.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 가게 주인분과 얘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곳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죠. 아, 그래요? 가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사. 아,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네, 여기에 나왔다는 거를. 그러실 이게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많이 팔리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상상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이요? 뭐 미자네 꽃집에서 예를 들면 꽃집에서 이렇게 가면 내가 여기 보고 그렸는데 알까? 혼자 내 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미자네 꽃집에 뭐 꽃을 산다거나 이렇게 뭐 네. 지나칠 때 네. 과연 이분들은 내가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걸 네. 알까라는 상상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나갈 때마다 뭐 철물점 지나가면 여기 보고 그렸는데 당연히 모르시겠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요. 감정동 사람들 거기 지나갈 때 책 표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면 알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신청할게요. 네. 이거 신청하면은 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책을 보고 싶으면 네. 이 책을 그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에 가서 네. 이 책을 읽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뭔가 네. 이제 좀 기준이 있어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출판된 거는 안 된다. 이런 것만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은데. 그럼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럽시다. 꼭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소원이라면. 네. 소원 들어줘요. 네. 감정동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를 막 겪다가 네. 이걸로 정해졌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딱 이걸로 정해졌어 바로 이거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뭐 언제나처럼 밖에서 집을 그리고 건물을 그리다가 네. 주로 서울 쪽에 예쁜 한옥이 많잖아요. 서촌이나 뭐 네. 북촌 이런데. 네. 그런 데서 스케치를 하고 버스 네네. 타고 오면서 매번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그리자 하고 동네를 둘러보고서 그냥 이거를 그림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났어. 이제 감정동을 그리는 거야.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차니즘이 그쵸. 창작물을 만들게 된 네. 가장 큰 배경과 동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아까도 한국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2-3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뭔가 좀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연필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쵸. 북촌과 서촌, 경복궁을 가기에는 귀찮으니 네. 감정동에서 그려보자 네.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거네요. 네. 오, 굉장히 귀찮았나 봐요. 네. 귀차니즘도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전문 작가가 아닌 사람도 네.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장소연 작가님은 굉장히 벌써 한번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도 책을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낳은 아기처럼
애지중지하며 되게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소중히 다루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가님도 혹시 그러시나요? 저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첫 책이 나오면 정말 너무 네. 감격스럽고 이제는 꿈을 이룬 것 같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준비하는 동안 많이 엎어지고 여러 번 그리고 네. 다시 쓰고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드디어 나왔구나, 결국 나왔네, 이런 기분. 쾌변. 네, 어떻게 보면 드디어 나왔다. 속이 다 시원하네. 오, 그렇구나. 뭐, 만족은 해요, 그러면? 책에 대해서? 네, 만족해요. 누군가가 책을 내고 싶대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책을 내고 싶어요. 네. 네, 장소연 작가님을 알게 됐잖아요. 네. 책을 내셨고 벌써. 네. 그러면은 추천하고 싶어요? 비추하고 싶어요? 본인이 선택해야 할 일이죠. 추천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겪어본 입장에서 많이 힘들 거야. 아니면 힘들지만 재미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제가 출판사 입장이 아니라 작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이요. 책을 내는 건. 그럼 책을 nem으로써 뭔가 자신이 변화된 거나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서점 가서 검색했을 때 내 책이 나온다는 게 기분이 좋고. 그렇겠다. 교보문고 가가지고. 네, 한 번씩 검색하고 위치 찾고. 그러니까. 네, 그 가수들이 앨범 내가지고. 네. 자기 곡 순위 올리려고 계속 듣는다고 하잖아요. 하루 왼종일. 그런 재미도 있겠다. 그게 가장 커요. 네, 그러니까는 뭐 광화문 교보문고 가가지고 검색했는데 있고, 네. 강남 교보문고 가가지고 검색했는데 있고, 네. 뭔가 되게 뿌듯하고 나 해냈는데, 그렇죠. 이런 기분이 되게 들겠네요. 네. 오, 뭐야, 강화문 가시는 분들은 장소연 작가님 누군가가 되게 아담하고. 네, 그런 분이 계속 감정동 사람들 이렇게 검색하면은 김포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장소연 작가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장소연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감정동 사람들에 보면 네. 여러 개의 상점들이 나와요. 네. 특히나 애정이 가는 그런 상점이 있어요, 혹시?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래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미자네 꽃집이 미자네 꽃집. 네, 그리면서 뭔가 행복한 느낌? 꽃을 이렇게 화환처럼 그리니까 네, 보면서 예쁘고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더 재밌게 해봐야지, 재밌는 걸 넣어봐야지 하는 것보다 네. 예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가 예쁘네요. 꽃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리는 입장에서도 되게 네. 재미있고 좀 즐겁고 이런 네. 업되고 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미자네 꽃집을 네. 되게 애정하는 부분이군요. 네. 할 얘기가 없어요. 벌써 다 끝났나요? 아니 벌써 우리 25분이나 녹음했어요. 할 얘기가 없어. 어떡하지?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 책을 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구매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거죠. 재고는 항상 있으니까 온라인에선. 재고가 많겠지. 그렇죠. 정말 많아요. 네네.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없어져야 돼. 아직 신간이니까. 네네. 정말 많아요. 초판 몇 세 찍었어요? 1000부 찍었어요. 1000부? 네. 부디. 뭐야, 김포가 35만이니까 1000부 정도 소진하는 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장소연 작가님의 그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 창에과 주황색 창에 감정동 사람들을 검색하시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책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네. 이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네. 근데 이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네요. 저 그림책은 직접 그렇죠. 만지고 보는 그렇죠. 네,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할인이 되나요? 온라인 서점은 더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대박 나시길. 네. 인세로 대박 났어. 네, 대박 났어요. 아니, 부탁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못 하겠는 게 뭐냐면 화가들한테 그림을 달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100원이라도 줘서 그 그림을 사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사무실을 열었잖아요. 네. 우리 사무실에 네. 제가 100원을 드릴 테니까 그림을 네. 파실 의향이 있어요? 있는 거를 드리는 것보다 네. 새로 그려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 그려줘요. 우리 네. 사무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원을 드릴 테니까 100원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요. 네. 네. 일단 꼭 그려드리는 걸로. 아, 그래요. 우리 그렇게 꼭 약속한 거예요, 지금. 네. 네, 도장 찍었어요. 네. 네. 아, 근데 끝나기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웹툰 네. 그러죠? 네. 네, 웹툰. 웹툰을 뭐 정식 연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감정동 사람들의 그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을 네이버 도전 만화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가게 하나하나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 감정동 사람들을 보셔도 그거 있잖아요. 상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웹툰에다가 거기서도 이제 감정동 사람들이라고 치면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도전 만화를 검색하셔서 또 들어가야 돼서요. 네. 어쨌든 베스트 도전이 아닌 도전 만화입니다. 베스트 도전도 있고 도전 만화도 있어요? 네. 그 웹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또 감정동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네.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요? 네. 진짜? 네, 이 책보다는. 아, 그렇단 말이지. 네. 네, 그러면은 책을 사시기 전에 한번 웹툰을 한번 보고 네, 보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거고. 네. 아니, 별로야 그러면 안 안 사시는 사세요. 거고. 네. 그래서 하나 사주세요. 아, 네. 10,000원이라는데 뭐 일단 봐주시면. 네. 네. 그러면은 사인해줘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김포 온에어에 오셔가지고 책을 들고 오시면 장서연 작가님이랑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을게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우리 공지사항으로 올리죠. 뭐. 감정동 사람들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작가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책을 사셔가지고 네. 언제까지 오시면 장서연 작가님이 사인을 하겠습니다. 네. 와야죠. 네. 친구 동원해서. 한 명은 오겠죠. 네,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렇게 하죠. 우리 공간도 조금 소개하고, 네. 장소연 작가님 사인회도 하고, 그럼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되면 여기에 제 새로운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는 진짜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빨리 돼요? 아, 저 그림 빨리 그려요. 아, 맞다. 되게 굉장히 빠르지, 스피디하지.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알찬 네, 장소연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감정동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내셨는데 보름산 미술관이 출판을 했고 장소연 작가님이 집필을 한 감정동 사람들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한번 풀어봤는데 재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는 재밌었으니까.
네. 그럼 됐지 뭐. 신청곡이 있잖아요. 볼빨간 사춘기? 사실 제가 신청한 건 아니라서. 네, 음악을 안 듣는다는 그대의 네, 이야기에 제가 놀래가지고. 네,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sky, shooting star, 지켜내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다 내게만 줄게 my galaxy.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반짝이는 널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부터 안달나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린 인공위성처럼 네 주을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기분이